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itomato.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지금부터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전화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전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대주전자제로요. 대주전자재료요. 예.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알려주시죠. 10만 800원에 15%요. 10만 800원에 15%요. 예. 10만 800원이면 혹시 매수 언제쯤 하신 걸까요? 그게 모르겠나요. 11월 달, 11월 달에 했는지. 지난해요? 하여튼, 예. 자, 대주전자재료가 사실 뭐 7만 원대 앞자리가 7까지도 갔다가 다시 좀 올라와서 오늘 98,100원에 마감이 됐네요. 예. 자,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어디쯤 갈까 싶어가지고. 네. 선생님한테 그래 전화 드렸어요. 앞으로 갈지. 네. 자이 나빠가지고 또, 이번에. 예. 8만 1천 얼마까지 빠졌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이는 많고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아하, 가지고 계시기가 참 부담이 되기도 하죠. 예. 자, 그러면 대주전자재료 지금 오늘 좀 올라오긴 했는데 매수가 예. 이상으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인지 앞으로의 대응 전략 좀 알아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대주전자재료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 조금 내려가시면은 가슴이 벌렁벌렁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큰일이네요. 이 가슴이 벌렁벌렁 하시면 이게 심리적으로 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시장에서 좀 이기기가 힘들어요. 예. 이 주식이 뭐 심칠기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고스톱은 운칠기삼이라고 그러고요. 주식은 심칠기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리가 7이고 기술이 3이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자, 뭐 조금 제가 시청자님 좀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네. 아마 조금 제대로 좀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면 조금 주가가 빠지더라도 조금 편안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자, 크게 이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한 두 가지 정도 모멘텀을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모멘텀은 뭐냐면 MLCC라는 거, 네. 그거하고 두 번째 모멘텀이라는 거는 음극재 모멘텀을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MLCC라는 게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요게 어디에든 다 들어가요. 지금 뭐 휴대폰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같은 데 이런 데도 들어가고 전자제품 같은 데들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예. 요거도 반도체가 우리 산업의 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MLCC도 뭐 산업의 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 MLCC 소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직접 MLCC를 만드는 그런 기업은 뭐 삼성전기나 네. 뭐 사막 콘덴서 뭐 이런 데서 만드는 거고요. 그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자, 그러면 완성품을 만드는 데다가 소재를 납품한다라는 얘기니까 시장 규모만 좀 커지면 그쪽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죠. 예. 근데 자, 이 시장이 연평균 한 2025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뒤 정도까지는 거의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 그러니까 10% 이상은 시장 자체가 커질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매출이 좀 상당히 좀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음극재 쪽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 그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2차 전지죠. 그렇죠.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소재들이 될 겁니다. 네. 자, 뭐 양극재가 시장은 좀 커요. 양극재가 시장은 좀 크고 음극재가 조금 많은데 좀 작긴 한데요. 그래도 이 음극재 같은 경우는 좀 모멘텀들도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장 캐파는 그렇게 크게 차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2차 전지의 성능을 좀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양극재 쪽에서는 실리콘 저 니켈의 비중을 좀 이렇게 높이는 거 그래서 하이니켈 소재라 그러죠. 양극재라 그러죠. 자,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음극재 쪽에서는 실리콘 음극재로 갈 겁니다. 근데 자, 뭐 요런 부분들은 양극재는 저 니켈을 많이 이렇게 함유했을 때 좋아지는 거고 음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은 흑연인데요. 네. 흑연 대신 실리콘을 썼을 때 이게 좀 성능이 좋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이니켈 쪽은 뭐 양극재니까 뭐 그냥 접어두고요. 예. 자, 실리콘 음극재를 우리나라에서 상용한 기업, 그런 기업은 이 대주전자재료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좀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실리콘 음극재는 테슬라에서도 지금 실리콘 음극재를 지금 이제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는 요게 한 단계 더 진화가 되게 되면 퓨어 실리콘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요거는 뭐냐 하면 이 실리콘을 좀 충전 방전 막 이런 걸 거치면 이게 팽창을 하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요걸 나노 크기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요게 팽창을 하고 수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음극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요거는 연구 중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실리콘 음극재를 했으니까 그쪽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뭐 제가 성공을 합니다, 못 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걸 장담할 수는 없죠.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상용화한 기업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를 상용화를 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일 거예요. 자, 하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속단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대신에 실리콘 음극재만 하더라도 상당히 커져 나갈 수 있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뭐 회사가 성장판은 이렇게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가 자체는 전에 3월 초에 8만 원, 8만 원도 깼었죠. 잠깐 앞에 7자도 보여줬었는데, 자, 요런 부분들은 그때 일시적인 충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자리를 좀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좀 출렁출렁 할 수는 있어요. 자, 시청자님 지금 비중이 한 15% 정도 되시는데, 제 시청자님한테 잠깐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자, 그래도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청자님 듣고 계시죠? 예. 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주가가 빠지면 조금 불안하실 것 같으신가요? 예, 맞아요. 아, 불안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시면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정답입니다. 이게 저 15% 정도면 뭐 그렇게 보통으로 이렇게 보면 뭐 그렇게 과한 비중은 아닌데요. 예. 시청자님한테는 비중이 조금 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중을 예. 조금 줄여놓으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뭐 주가가 좀 흔들림이 있더라도 조금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많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연세가 이렇게 많으실수록 좀 안정감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5% 정도 줄이시면 10% 정도를 들고 계시면 비중이 아마 그렇게 부담은 가진 않으실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뭐 좀 그 지지선들 뭐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구간이니까 일단은 10% 정도만 보유를 하시고요. 근데 뭐 요거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판이 상당히 좀 크게 열려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 파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한 5%만 좀 줄여 놓으세요. 그리고 뭐 요거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야, 나 손해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5% 정도 줄이는 거 그런 부분들은 이게 1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조금 저항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한 플러스가 또 나올 것 같아요. 플러스가 나오면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으실 것 같으니까 한 5% 정도 비중만 줄여놓고 대신요. 그 남은 10% 비중은 조금 길게 조금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그 저항선으로 생각되는 구간 10만 원을 뚫으면 한 12만 원 정도 그 정도 선까지는 그냥 좀 크게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12만 원 정도에 가서 또 조금 우려가 되시고 염려가 되시면 그때 또 전화를 한 통 주시면
그때 또 봐드리면 되니까요. 일단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5% 정도 비중만 줄여 놓으시고 나머지는 들고 가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장님,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여놓으시면은 그나마 좀 덜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5% 정도 다음 주에 비중 조금 줄이시고 나머지 10% 비중으로 한 12만 원 정도까지 길게 좀 여유 있게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마음 편히 주말 보내세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바로 이 대주전자재료 살펴드렸습니다. 많이 좀 불안하셨던 모양인데 아무쪼록 진단 받으시고 마음 편하게 이번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종목 진단부터 먼저 출발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종목 진단을 해볼게요. 유튜브에서 오세덕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사실 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현대모비스입니다. 매수 가격부터 먼저 좀 짚어드릴게요. 자, 매수 가격이요, 28만 7천 원입니다. 비중이 20%. 현대모비스도 이거 정말 참 답답하죠. 저희 앞서 오프닝 때 삼성전자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현대모비스도 정말 한번 화려하게 고점 찍고 나서 바로 뭐 1년 좀 더 됐죠. 40만 원을 넘어갔다가 어느새 벌써 20만 원도 좀 위태로운 구간까지 왔습니다. 오세덕님께서요, 어쩌면 좋을까요? 살려주세요라는 말까지 지금 써놨는데, 자, 현대모비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바로 한번 정밀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살려달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대모비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살려드리고 싶은데 네. 시장이 진짜 뭐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 예. 현대차를 위시한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정말 아주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어찌 보면 유행이에요. 예.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자꾸 거기다가 대놓고 막 비중 싣고 그러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이쪽으로는 아예 매수세가 안 들어와요. 특히 지금 시장 뭐 거래대금 기껏 해봐야 20조? 뭐 조금 더 나가면 뭐 22조? 막 이래요. 네. 그럼 거래대금이 그렇게 쪼그라들었다라는 건 큰 종목에서의 움직임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 큰 종목이 나와도 지금은 좀 뭐 2차 전지 관련된 애들이 조금 큰 쪽에서 움직여요. 그럼 걔가 연속적이냐? 아니, 걔 또 쭈그러들면은 또 이제는 뭐 포스코 비슷한 뭐 이런 애들이 또 조금 올라가고 또 건설주, 대형주 조금 올라가고 이제 자동차 얘네들도 또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가다가 꺾이고 이게 좀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 결국 시장 자체가 지금 박스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수급이 절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예. 절대 안 들어오는데 거기다 대놓고 얘네 가김을 계속 기다린다라는 건 조금 어찌 보면 희망 고문일 것 같고요. 시장이 변하지 않으면 얘네들 솔직히 못 가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대차에서 뭔가 엄청난 획기적인 거로 해가지고 막 뿡뿡뿡 가. 그럼 얘 같이 쫓아가겠죠. 그럼 걔가 안 가니까 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기술적으로만 우리가 이제 얘를 좀 보자고 한다면 진짜 얘 이 주봉 보면 눈물 나올 정도로 지금 하락이 쭉쭉쭉쭉 됩니다. 그러니까요. 딱 이 2년만 놓고 딱 보더라도요. 얘가 12만 6천 원 저점에서 40만 5천 원 고점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한 4주 전에 거의 뭐 70%까지 빠졌어요. 고점 대비. 네. 그래 놓고 지금 갈까 말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지금의 주가 흐름에서는 얘가 이제 갔다가 이제 꺾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20만 1,500원 요거 하회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한 19만 5천 원 거기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저점되면서 또 반등 나오는데 네. 내 매수가가 28만 원인데 비중이 20% 여기다가 또 비중 더 실어버리면 내가 봤을 때는 힘들어요. 네. 이쪽 섹터가 계속해서 가. 그러면 저점에서 물 타가지고 좀 3개월이고 4개월이고 기다렸더니 뭐 24만 원 가가지고 좀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생각보다 없어요. 네. 시장 자체가 이 큰 쪽으로의 움직임이 지금은 안 나오고 향후 시장 흐름으로 보더라도 그쪽으로 가기에는 버겁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시장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얘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하고 내려갈 요인하고 딱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어요. 네. 과거에 금리 인상하게 되면 시장 좋았잖아요. 그럼 과거 얘기고 지금의 금리 인상 시점하고 그때의 금리 인상 시점하고는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올라가면 꺾이려고 그러고 또 시장에 많은 그 하락할 요인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예. 이 큰 쪽으로의 움직임 쉽지 않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길게 가져가자.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현대차, 뭐 카카오 이래요. 그래서 100%예요. 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10% 정도는 현금화 해야 돼요. 손절 쳐야지. 네. 그래놓고 그 10% 가지고 시장이 원하는 종목 쪽에서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뭔가 복구하는 모양새가 나타나야 돼요. 이런 큰 종목은 오늘은 마이너스 30%, 좀 지났더니 마이너스 25%, 또 지나갔더니 또 마이너스 30%.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 자체가 이쪽으로 시세를 준 거 2년 전에 줬기 때문에 그 드라마틱한 시세가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는 몇 년 걸려요. 특히 글로벌 시장도 제가 보고 있는 환경에서는 아마 1, 2년 횡보하다가 한번 크게 죽여놓고 시장은 다시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은 이전의 고점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는데 내가 보고 있는 시장은 그렇고요. 일단 큰 종목 쪽에서의 움직임은 엔간해서 안 나와요.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2년 전에 막 삼성전자, LG전자 막 상한가 치고 얘네들이 몇 배씩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큰 종목에서 몇 배씩 갔다라는 건 그들이 또 그만큼 가기 위해서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나와야 돼요. 매력적으로 싸다라고 생각하고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바뀌었을 때 이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지금 시장은 막 이상하게 생긴 종목들이 막 급등 나올까요? 그쪽으로밖에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고 이런 쪽으로는 이 대형주 쪽으로는 연속성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발로 팡팡팡팡 갈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그쪽에서 나도 좀 동참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포트가 다 대형주야. 그럼 얘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문제 있어요. 시장이 문제 있는 거야, 솔직히. 예. 그러면 이 문제 있는 시장에서 내가 소외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쪽 종목군 쪽에서의 나도 매매가 필요합니다. 그걸 비중을 많이 실으라는 건 아니야. 예. 90% 그 대형주로 가져가요. 네. 몇 년 걸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내가 그래도 좀 수익 내고 집에 통닭이라도 사가려고 그러면 좀 종목 바꿔야 된다는 거. 예. 아셨죠? 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와 함께 시장의 상황, 흐름들을 짚어봤습니다. 자, 뭐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종목들이 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포트 구성도 조금은 다변화를 해볼 생각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사덕님의 종목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종목 또 가볼까요? 이번에도 유튜브 종목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번에는 꽃방호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종목 거의 승부를 거셨거든요. A프로입니다. 자, A프로인데 보세요. 자, 17,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이 100%입니다. 자, 그런데 판단을 이렇게 내리신 거거든요. 기모는 차트라 들어갔습니다. 기를 모으고 있는 건가요? 네. 2만 원에 익절 가능할까요? 2만 원을 딱 타겟팅 해놓으시고 차트 흐름을 그렇게 읽으신 것 같아요. 자, 100%로 2만 원을 목표로 하고 계십니다.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A프로 100%입니다. 17,000원에 2만 원 목표 하셨는데 지금 기모으는 차트 맞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길을 그쵸, 뭐 지금 응집하고 있는 그런 건 맞긴 맞다라고 봅니다. 자, 보시면 이 모든 게 보면 변동성도 이 파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많이 보는데요. 변동성도 마찬가지로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그러거든요. 그게 이 주식으로 따지면 이 주가도 마찬가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러면서 또 옆으로 횡보를 하거나 이러면서 이게 밀집이 되는 그런 좀 구조들이 나오거든요. 이동평균선하고 주가하고. 자, 이 전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자, 이때 20, 60선하고 저 다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뭉친 자리들이 나오죠. 주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올라올 때 여기서 한번 20선, 60선, 120선, 5일선의 주가까지 다 한꺼번에 이렇게 밀집이 된 그런 자리가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변동성이 크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이게
수축과 확장을 반복한다는 거. 네. 자, 요게 이평선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도 거의 조금 옆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두 개가 이렇게 몰려 있네요. 예. 위에는 저 20선하고 60선이 놓여 있고요. 아래로는 51선하고 120선하고 요게 조금 뭉쳐져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그래서 조금 답답하게 지금 며칠째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 뭐 위쪽으로 가야 되나, 아래쪽으로 가야 되나, 그리고 장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주가 자체도.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업의 내용을 좀 뜯어본다라면, 뭐, 우리, 100% 들어가셨으니까, 예. 뭐 기업의 내용 같은 걸 보고 들어가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기업 내용도 좀 봐야 되니까요. 네. 자, 요 A-Pro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납품을 하는 네. 2차 전지 장비 업체예요. 자, 근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투자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으니까 뭐 올해는 아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수급적으로 계속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는 이유는 자, 이게 100% 무상증자를 했는데 무상증자 물량이 이때 3월 초에 상장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물량이 조금 올라오면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결과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3월 중순쯤에도 좀 급등이 나왔는데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 나왔는데 네. 기관 외국인들이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자, 여기서 물려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 가격대는 일단 2만 원 근처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여기서 조금 위쪽으로 방향을 튼다라면 가능도 해요. 근데 100%다 들고 저 2만 원까지 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자, 조금 좀 움직이면 한 18,000원 이상 정도, 18,000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 한번 움직였다가도 또 거기서 또 저항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자, 242평선이 18,000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저항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필명을 보니까 꽃봉원님 같은 경우는 저도 진단 프로그램 가끔 네. 출연할 때 가끔 올려주시는데 예. 몰빵 전문이신 분이에요. 몰빵 전문이신 분인데 자, 242평선 정도에서는 네. 저 절반 정도는 일단 털어내세요. 저 18,000원 중반 정도. 예. 그러니까 18,000원, 저 18,500원 정도 그 정도 선에서는 절반 정도 털어내시고요. 그래도 또 50%죠? 그렇죠. 그래도 50%예요. 또 이게 만약에 좀 밀려서 지금 뭐 현재 가격 매수하신 가격 17,000원대 정도 그 정도 근처까지 내려오면 그건 또 매수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일부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요. 일부는 뭐 요거 저 242평선을 뚫기만 한다라면 뭐 2만 원 정도까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예. 자, 말씀드렸듯이 일부는 18,000원대 중반에서 저 절반은 매도를 하시고 그건 트레이딩 관점. 예. 나머지는 저 2만 원 정도까지 일단 바라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A-Pro 살펴드렸습니다. 꽃방울님께서 2만 원 타겟을 딱 잡으셨는데 2만 원까지 계속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18,000원 중반대 정도에서는 한번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을 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꽃방울님의 A-Pro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네요. 전화 한번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자, 전단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이메이드 맥스요. 위메이드 맥스요.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예, 38,900원이에요. 예. 5%입니다. 아, 38,900원에 5%요. 네, 이거 매수를 혹시 언제쯤 하신 걸까요? 그래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올 초에 하면서 하셨죠? 예. 계속 네. 내려가서 이걸 아, 사야 되는지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저 위메이드 맥스 사실 지난해 좀 한 해 동안 정말 손꼽힐 정도로 정말 급등했던 종목인데 거의 네. 10배 올랐었던 종목이거든요. 자, 네, 그런데 네, 한번 내려가더니 그 내림세가 쉽게 다시 돌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2만 원대 초반까지 이제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과연 네. 언제쯤 다시 한번 또 화려한 시세를 줄 수 있는 건지 전방 좀 알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택교 전문가님,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이 종목이 뭐 지난해 정말 대단했던 종목인데
한 번 내려가더니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내려갑니다. 벌써 지금 4만 원 근처에서 매수하셨는데 2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멈추겠습니까? 네, 일단 제가 봤을 예. 때는 지금 흐름에서는 한번 이 2만 원까지 좀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쌍바닥 만드는 모양새 나타날 텐데 결국 이 종목이 지금 주봉 차트 보더라도 5,400원짜리가 6만 3천 원까지 갔어요. 예. 그것도 한 6개월 만에, 네. 4, 5개월 만에. 이거는 이제 한번 해먹은 거죠. 한번 해먹은 건데 그럼 결국 보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딱 한 3, 4개월 매집해놓고 확 싸서 이제 다 해먹고 지금은 뭐예요? 내가 봤을 때 이 소강 상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이러한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뭐 실적 보니까 실적도 뭐 그냥 300억에 뭐 적자나다가 작년에 살짝 5억 뭐 이런 식이에요. 이래 가지고는 얘가 움직이려면 또 몇 년 걸려요. 근데 비중이 5%니까 하나 그래도 게임주 정도는 내 포트에 하나 담아놔야 될 것 같아. 그냥 갖고 가시면 돼요. 뭐 네. 언제쯤 움직일까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주봉상 봤을 때 양봉 음봉 때리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으면서 지지대를 지지하면서 가면은 거기서 다시 또 매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제가 봤을 때 뭐 쉽게 또 올라갈까요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 아주 개별주 장사라는 게 막 룬트코리아, 뭐 드래곤플라이 막 급등하는데 왜 같은 게임주인데 얘는 왜 안 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그 업종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 이슈에 의해서 게임주가 막 30개가 있는데 한두 개만 튀고 얘네는 안 가는 거예요. 네. 차트 흐름도 보면은 얘가 어디로 갈까?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소강 상태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이런 애들이 더 이제 소강 상태로 아직도 이제 역배열이에요. 그러면 정배열 되려면 한 달, 두 달 또 걸려. 한 달, 두 달 가면 이제 거기 가면 이제 20, 60 주가까지 다 모여버려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잘 보는 거야. 내 비중 5%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점에 뭐 비중을 담아야겠다. 분위기상 게임주도 한번 좀 움직일 때가 됐네. 얘가 이제 작년까지 움직였으니까 지금 다시 움직이려면 또 최소한 한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주고 나면 또 한번 모색하려고 그래. 모든 종목들이 한 번씩 또 이제는 이 시세를 주려고 하거든요. 순환하면서. 그랬을 때 뭐 지금은 업종 게임이 가는 게 아니라 업종 중에서도 몇몇 종목만 가고 얘네들은 조금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안 가지? 애끌지 마세요. 왜? 주가가 안 갈 때는 의도적으로 안 갑니다. 그래야지 지친 사람들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나간 거 잡아먹고 선수들은 매집한 다음에 또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개인 투자자들이 지치고 성질 나가지고 매도하면 선수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부터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종목 아까처럼 몰빵했다. 못 기다려요. 네. 못 기다려. 그리고 이 몰빵이라는 개념은 제가 봤을 때 1,000만 원 미만 투자자들이에요. 금액이 큰데 몰빵 왔다? 내가 봤을 땐 그 정신이 이상한 거야. 내 큰 자산을 어떻게 한 종목에다 몰빵을 해요? 그건 내가 봤을 때 이거보다 저 카지노 가서 땡기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야. 근데 몰빵 가능한? 500만 원인데 거기서 잘리고 그건 가능해. 그렇지만 몇 천만 원, 몇 억인데 한 종목에 몰빵한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크게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큰일 나요. 그렇게 매매해서는 절대 안 되고 항상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짜고요. 5% 비중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조금 더 가다 보면 얘가 자리 잡고 갈 자리가 나와. 그럼 그때 한번 탁 담아버리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청달님, 위메이드 맥스 계속 좀 떨어지니까 상당히 불안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고민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다시 한번 조금 상승할 여력이 있을 테니까 좀 더 몇 달 지켜보셨다가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추가적인 매수를 고민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켜보시다가 답답해서 못 버티겠습니다 하시면 다음에 한번 더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위메이드 맥스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종목 진단 들어가 볼 텐데 다시 유튜브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레드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한미 글로벌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종목의 매수 가격부터 먼저 볼게요. 1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자, 14,000원이면은 얼마 전에 바로 진입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사연도 같이 남겨주셨네요.
추가 매수 가격과 또 전망 궁금합니다. 비중을 좀 더 늘리실 생각이 있으시군요. 자, 그러면 전망이 더 확실해야 비중을 더 늘려갈 수가 있겠죠. 자, 한미글로벌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추가 매수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한미글로벌입니다. 이 종목의 전망과 함께 추가 매수 괜찮은지 그 부분도 같이 봐주시죠. 자, 일단 뭐 전망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자, 요거는 CM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CM은 건설 사업 관리를 CM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신정부가 좀 있으면 5월 10일이면 이제 출발을 하겠죠. 네. 근데 저 당선인 공약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이 뭐, 저 주택 많이 짓겠다, 집을 많이 짓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재개발, 재건축, 자, 요런 것들을 좀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걸 중점적으로 이렇게 두고 계시는데요. 예. 자, 요게, 재건축, 뭐, 요런 부분들은, 자, 뭐, 대형 건설사들, 뭐, 요런 부분들보다도 조금 중소형 건설사들, 요런 쪽으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예. 또, 거기에 따라서 중소형 건설주들, 뭐, 그런 것들도 수혜를 받겠지만, 이 CM사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 최대 규모의 CM사예요. 자, 그렇다면 정책적인 그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정책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전망이 궁금하시다라길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근데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 저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애를 먹었는데요. 재작년에는 당연히 저 2019년도보다 줄어드는 게 아주 당연한 네. 그런 이치였을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실적 부분들이 좋아졌습니다. 자, 뭐 재작년에 한 2,300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고 예. 영업이익 뭐 한 16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2,700억 정도로 자, 뭐 이 매출액 부분들이 상당히 좀 늘었거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196억 정도로 확 늘었고 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많이 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부분들을 꾸준히 쌓아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책 수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주가 자체의 흐름은 상당히 좀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매수하신 자리가 조금 좀 그게 조금 아쉬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자, 보시면 여기 지금 14,000원이면 지금 뭐 현재 가격 근처죠. 근데 이게 주가가 자, 여기서도 14,000원 근처에서 두들겨 맞았고 그러니까 14,000원대죠. 여기서도 여긴 조금 넘어갔다 왔네요. 네. 15,000원만 넘어가면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가 자체가. 그러니까 이쪽에는 매물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4,000원대 처음에 매수가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요. 예. 자, 우리 시청자님 뭐 아까 조금 말씀해 주신 게 추가 매수는 뭐 언제쯤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자, 뭐 추가 매수는 물론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저도. 근데 자, 뭐 14,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3,000원에 추가 매수한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자, 좀 움직이다 보면 지금 아까 뭐 최특규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이 단기간에 좀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출렁출렁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요거는 노리는 구간은 지금 22평선이 한 12,500원 정도 그 정도 선에 있는데요. 62평선이 12,500원 정도 선에 있는데 그 아래 구간에서 추가 매수 구간은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마음에 있으시면 뭐 좀 성급하게 잡지 마시고요.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다 보면 12,000원에서 뭐 한 12,500원 사이 정도 그 정도 가격까지는 뭐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미 글로벌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할까도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비중을 늘리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 보셨다가 만약에 출렁임이 나왔을 때 12,000원에서 12,500원 사이 그 정도 주가가 되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레드님의 한미 글로벌까지 이렇게 종목 진단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꺼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최태규 전문가께 여쭤볼 텐데요. 자, 전문가님, 다음 주 장 전략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네. 이 연준의 빅스텝인지 확인했어요. 네. 확인해가지고 지금 좀 변동성을 보여준 거고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이제 미국 이제 CPI가 발표됩니다. 지난달이 7.9%였어요. 예. 이번 달에는 8% 초반?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막 8% 후반, 9%까지 넘어가 버리면은 일정 부분 시장이 한번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결국 다음 주 월, 화, 수 거기서 좀 변동성을 줄 수 있는데 오히려 거기서 좀 저점 나오는 종목은 매매해가지고 오히려 며칠 끌고 갈 수 있는 시장 흐름이니까요. 다만 우리 이제 큰 종목보다는 지금 작은 종목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기왕이면은 지금 매매할 때는 조금 스몰 캡이라 그러죠. 예. 중소형주 쪽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매매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받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매매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확인할 사항들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주 초반에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매수 자리라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종목보다는 조금 작은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맞지 않을까. 이 시장에 대한 관점도 투자에 대한 관점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재필 전문가께 바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은 다음 주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지금 뭐 어제 22평선 조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뭐 네. 저 22평선을 조금 어제 붕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20선하고 60선 사이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답답하게 좀 끼어 있던 주가가 지금 현재는 위쪽으로 좀 터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강했었는데 네. 뭐 여기서 며칠 전에 조금 위에 하루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내 대밀려버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랬다가 어제는 22평선까지 붕괴를 시킨 모습인데요. 예.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를 단 모습이니까 아직까지는 22평선 자체가 위쪽으로 살짝 이렇게 향하고 있으니까 붕괴시키고 난 다음에 매매 공방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다음 주 목요일은 옵션 만기예요. 근데 뭐 이번물 같은 경우는 저 옵션 쪽에서 저 외국인들이나 금융투자나 이 옵션 시장은 외국인들하고 뭐 저 기관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금융투자만 보시면 됩니다. 자, 외국인이나 금융투자나 뭐 콜, 풋 마찬가지 외국인들은 양매도고요. 콜옵션도 팔고 풋옵션도 팔고 금융투자는 양매수입니다. 콜옵션도 샀고 풋옵션도 샀고 그런데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양쪽 다 합쳐봤자 200억도 안 됩니다. 규모가 이렇게 작을 때는 이 만기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뭐 지극히 제한적인 그런 모습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같은 경우, 지금 다음 주 초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좀 과격하게 좀 빼놨죠. 그렇다면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이 옵션 프리미엄을 빼는 그런 구간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예. 자, 빼면서 푸쪽 프리미엄이 조금 늘어났겠죠. 그러면 살짝 좀 주 초중반에는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이 프리미엄을 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래서 뭐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반등 시도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반등의 강도는 여러 가지 좀 불확실성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약할 가능성이 많은데 예. 그 반등의 강도가 약한 경우에는 일단 일정 부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 반등의 강도는 이게 강한 건가 약한 건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60일 이평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평선을 다음 주 초에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면 이건 반등이 강한 모습이구나라고 보시고 뭐 위쪽으로 포지션을 잡으셔도 되겠지만요. 이 62평선을 돌파를 못하고 그 밑에서 심지어는 뭐 22평선까지도 돌파하는데 힘겨워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겁니다. 자, 판단 기준은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주 초 정도에 반등이 나온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반등이 약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전략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 진단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허락하지 않네요. 자, 그런데 오늘 밤 9시에 미스터 진단 시간이 있습니다. 미스터 진단 시간에 종목 진단 더 도와드릴 테니까 미리 진단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